이건 CM사에서 나온 이제 합성 전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SP란 모델이고요. 기존의 디스커버란 모델에서 좀 더 용량이 되고 안전장치가 보완돼서 나온 게 이제 디스커버 SP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랩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밀폐형 용기예요. 그냥 보시면 이제 밀폐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실리콘 캡이지만 이 SP 액티벤티 모듈이라 하거든요. 이게 시작하면 이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나와요. 근데 이게 안에서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듈이 내려와서 이 실리콘 캡을 꽉 닫아요. 그래서 손으로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이 차면 여기서 압력 센싱을 하고 그러다가 터질 것 같으면 여기 세팅해서 놓으신 갑에 의해서 그 압력이 되면 살짝 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 홀이 노출되면서 픽 세고 자기가 다시 잤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강조하는 이제 안전장치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가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럼 이 뒤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밀폐형 용기를 쓰는데 밀폐형 용기를 쓰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끓는 점 이상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밀폐가 돼서. 그럼 그때부터 압이 차요. 그래서 물은 이제 100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은 다 압이 차겠죠. 압이 차면 이 내부에 증기압이 증가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압력이 증가하면 물은 원래 100도 이상 되면 기체화돼서 나가야 되는데 물도 100도, 200도, 300도. 그럼 또 압은 더 늘어나고 이러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도 300도, 압력도 어느 기준을 두고 이제 제한선을 두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끓는 점이 그런 게 있다면 50도짜리를 쓰시고 300도로 하시는 거랑 끓는 점이 280도짜리 300도로 하는 거랑 또 압이 틀려요. 그런 가이드는 예전에 책으로 드렸었는데 요즘 다 CD로 드는데 이게 마이크로랩 신테시스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솔벤트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솔벤트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한 5mm 썼을 때 몇 도에서 몇 psi. 그래서 이거는 300psi 넘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성이 좋으면 왜 라운드 플라스크에서도 반응시킬 때 팍 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압이 순간순간 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멘틀이나 핫플레이트에서 실험을 하시면 끓는 점 이상에서 반응 조건을 못 주셨어요. 근데 밀폐형 용기는 밀폐가 되니까 반응 조건을 그거랑 또 틀리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밀폐형 용기를 쓰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기파가 나오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나오면 그럼 전자기파가 나오면 세로축이 전기장이고 가로축이 자기장이거든요. 그럼 전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면 사인파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극성 분자들은 이 사인파가 나오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H2O는 산소에 마이너스 차지 띄고 수소에 플러스 차지 띄잖아요. 그러면 이 극성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면서 오면 물 분자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자들끼리 마찰해서 가열하는 거예요. 마찰열로 가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기 스펙트럼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있고 밑에 로테이션 써 있는 게 분자의 로테이션, 그러니까 분자의 인터랙션엔 영향을 안 주고 에너지가 작아서 그 회전만 영향을 주는데 주변 분자에 대해서 이제 마찰을 하니까 그걸로 가열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극성이 없는 솔벤트는 가열이 안 돼요. 비극성은. 그래서 이것도 책 안에 있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 흡수율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물이 중간이에요. 물도 한 5mm 넣고 100도까지 올리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그만큼 이제 빨리 올라가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잘 안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젠 이런 아로마틱 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열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 도입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벤트를 좀 섞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주면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게 이 합성할 때 그 고개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촉매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면 기존의 전도율로 합성했을 때보다 시간이 빠른 경우가 많이 생기고 빨리 합성이 되는 경우나 또 하나는 수율이 높아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합성, 그래서 이제 가열원을 마이크로웨이브로 하면서
밀폐형 용기를 쓰는 합성 장치고요. 이게 기본인데 이 CM사는 이거 말고도 라운드 플라스크를 쓸 수 있어요. 실험실에 있는 그냥 라운드 플라스크 써서 리플러스 컨덴서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가열업만 이제 이걸로 대체되는 거고, 그때 밀폐형 용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용기들 사용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지금 보시면 사실 전원선 연결해서 전원만 키면 끝이에요. 왼쪽에 까만색이 여기 전원이 그냥 끄면 끝입니다. 키면 컴퓨터 켜듯이 이제 로딩 화면이 있어요. 근데 로딩 화면 주면 끄지 마시고요. 켜지면 언제든지 꺼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에어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 산소로 하셔도 되고 뭐 질소로 하셔도 되고 에어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연결돼 있거든요. 이 녹색 부분을 꾹 누르시고 잡았다니 빠져요. 그냥. 그리고 그냥 낄 때 그냥 끼시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안 빠져요. 그리고 이걸 누르고 빼시면 빠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반응이 끝나면 이따 들으실 텐데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문이 그냥 열려요. 그냥 문이 닫혀 있다가 에어는 연결돼 있고, 문이 열리면 이제 바람이 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쿨링 빨리 시키는 그 역할. 그러면 쿨링이 빠른 경우 좋은 거는 뭐 부반응을 억제한대, 어떤 반응 중에서.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것보다 뭐 쓰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쓰시는 분이 한 80% 연결 안 하고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회사만 있는 건데, 파워맥스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100도로 설정하시고 어떤 실험을 해요. 그럼 100도가 되면 이제 99도로 떨어질만 하면 마이크로가 좀 나오고, 101도로 올라갈만 하면 마이크로가 다시 안 나오고 하면서 이 100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이제 거의 일직선처럼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웨브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사실 원하는 온도가 되면 거의 안 나와요, 마이크로웨브가. 근데 이제 마이크로웨브 계속 주고 싶으시잖아요. 이 마이크로웨브 합성 장치인데. 그래서 반응 중에 이 쿨링 가스를 불어주면 아무래도 10W 필요하던 게 20W 필요하게 되고, 뭐 20W 필요하던 게 30W 필요하니까 반응 중이라도 조금 더 마이크로웨브 더 나오게 일반 실험보다 하려면 반응 주기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메소드 만들 때 하시는 게 별거 없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계속 바람 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워맥스라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저온 합성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냉각 타워가 있고, 별도의 전용 용기에 별도의 온도 컨트롤을 사용해서 저온에서 뭐 마이너스 몇십 도 해갖고 냉매가 계속 회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꾸미실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요 에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실 거고요. 온도는 어디에 온도를 재는 거예요? 네, 제가 요것만 딱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30psi고 4인데요. 요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그 사이에 바늘이 있게끔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옆에. 아니 저쪽 같은. 이렇게 해서 이게 컴프레셔. 연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연결했어요? 예, 예. 에어 컴프레셔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시면 구멍이 좀 많죠. 정가운데 있는 구멍이 온도 센서예요. IR 센서. 그래서 정가운데 이렇게 반짝반짝 유리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도 센서고, 용기 바닥의 온도를 잽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벽면의 온도를 재는 거고요. 이게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치되거든요. 이럴 때랑 10mm 용기 넣었을 때랑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높이에 설정하게 돼 있고, 나중에 라운드 플라스크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라운드 플라스크도 세워놓으면 높이가 비슷해야 되니까, 가운데 이제 정가운데 온도 센서고, 그 위쪽에 또 구멍이 있고, 큰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약간 꼬챙이 같은 거 하나 올라와 있죠. 보이시나? 예, 파이프 같은 거 하나 올라와 있죠. 이 파이프에서 에어가 나오는 거고요, 바람이. 별건 없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불어주는 거고, 이 주변에 있는 구멍들은 이제 또 용기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밀폐용 용기인데 이거는 세척해서 쓰시다가 이렇게 금이 간 걸 못 보셨어요. 근데 그냥 돌렸어요. 압이 참 팍 터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스필컵이 이제 그거 받아주는 거거든요, 1차로. 그리고 아까 그 에어 나오는 게 여기 가운데 있고, 그 구멍에 이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용매가 새어나와서 니은자가 있고, 여기 스필 트레이라는 서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편들은 여기 끼겠죠. 그래서 빼서 털고 이제 닦아내시면 되는데, 센 힘으로 하면 가끔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쓰시다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녹여 먹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또 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 가운데는 IR 센서가 나오는 데니까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가끔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같으면 온도를 제대로 못 재니까 그냥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닦으실 수 있으면 닦으시고요. 이 가운데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꽂히고 니은자리에서 스필 트레이가 있고, 뒤에 보면 이 은색 서랍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검은색 나사 빠져요. 이게 스필 트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니은자 관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근데 니은자 관 안에도 유리 파편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솔벤트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빼서 세척해 주시고 말린 다음에 다시 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가운데 위에 이제 가운데 IR 위에 이제 큰 구멍, 스필 트레이로 나가는 구멍, 여기 작은 구멍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LED 등이에요. 여기 카메라 옵션을 달 수,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닫히면 사실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저는 옵션 중에 제일 필요 없는 옵션 같은데 가끔 필요하신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이 가면 색깔로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밀폐용 용기는 왼쪽 구멍 여기를 열고 거기에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 조명입니다. 평소에는 쓰실 일은 없고요. 하는 게 낫죠. 필요 없는데 붙이면 가격이 그다음 5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어찌됐든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그렇고 여기에 이제 용기를 장착해서 쓰시는 거예요. 용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m랑 35mm 그리고 이게 오픈 타입, 그래서 라운드 플라스크를 쓰실 수 있는데 이게 35mm고 이게 10mm입니다. 아까 다른 분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렸는데 이 볼륨은 이제 맥시멈은 이제 압이 얼마나 차냐, 뭐 반응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미니멈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매뉴얼에는 10mm 바이알 기준으로 0.04부터 뭐 7mm까지 되는데 제 경험상은 미니멈은 10%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mm, 7mm. 이거는 10%니까 35mm니까 뭐 3.5mm에서 뭐 25mm. 그래서 미니멈은 지켜주시고요. 맥시멈은 그때그때 틀리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작으면 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작으면 온도를 잘 못 재요. 그나마 이제 저희는 바닥에 있어서 양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회사들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양이 작아지면 용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바이오테즈 같은 용기 종류만 4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밀폐용 용기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확산하면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온도가 제대로 안 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mm 정도가 좋고요. 파이렉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척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위에 캡은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익은 줬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 위에 거는 이거는 30개 있고 이거는 100개 있는데요. 10mm짜리는 일회용입니다. 근데 일회용으로 쓰시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아까워서. 근데 이게 계속 쓰면 경화돼요. 그래서 자기 역할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렇게 또 위험한 실험 안 하면 사실 또 이게 막 굉장한 또 역할을 안 해주니까 막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회용이고 잘 판단해서 쓰십시오. 보통 한 4번은 쓰시는 것 같아요. 5번. 얼마인데?